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김몽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100%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김몽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용기를 내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몽희, 97년 군번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전차대대에서 복무했다. 보직상 본부중대 소속이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무병과의 고급 보직인 군수과 탄약계. 탄약계는 사격 후 탄피 분실이 있어도 센스껏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중대장들은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했고 전차중대 부사관, 장교들의 총애를 받는 행복한 보직이다. 상병 2호봉이었던 어느 날 새벽 2시 근무가 있는 날이었다. 전차부대 특성상 동초와 보초로 구분하여 근무를 서는데 그날은 동초 근무였고 부사수는 최성진 일병. 야 성진아, PX 가서 라면 2개 챙겨놔. 예 알겠습니다. 상병을 달고 대범해진 나는 동초 근무가 있을 때면 짱 박혀서 뽀글이를 해먹기 시작했다. 1시 40분 근무 나갈 시간이다. 당직사령실에서 동초 교대를 하고 부사수 최성진과 함께 근무지로 향했다. 동초 근무는 근무지가 따로 없다. 근무일지가 점검 리스트인데 그 포인트마다 돌면서 점검하는 게 임무. 근무 교대 후 한 20발짝 걸었나? 야 성진아, 인사과 열쇠 있냐? 없습니다. 야 나랑 같이 동초 설 때는 인사과 열쇠 챙겨.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군수과로 가자. 군수과는 동초 포인트가 아니었지만 따뜻한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있고 무엇보다 군수과장의 안락한 보스 의자가 좋았다. 뽀글이 세팅해. 예 알겠습니다. 방독면 없는 방독면 주머니에서 라면을 꺼내 세팅하는 최성진. 추운 날 근무 서다가 몰래 짱 박혀 먹는 뽀글이는 천상의 맛이다. 3시 40분 되면 깨어라잉. 예 알겠습니다. 편안한 잠 되십시오. 군수과장의 보스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우면 새잠이 솔솔. 꿈자리가 사납다. 전쟁 난 것처럼 총소리도 들리고 개꿈. 뭐야, 벽에 걸린 시계의 바늘이 좀 이상하다. 남쪽 방향 5시 30분? 순간 멍해진 나는 부사수 최성진 쪽을 쳐다봤다.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게 아닌가. 야 최성진 일어나. 야! 깊은 잠에 빠졌는지 일어나지 못하는 최성진. 대대 인사과에서 매일 야근하고 그래서인지 이놈도 엄청 피곤했었나 보다. 옆에 있던 하이바를 최성진의 머리에 씌우고 개머리판으로 하이바를 내리쳤다. 일어나라고 이 미친놈아. 그제야 잠에서 화들짝 깬 최성진. 일병 최성진. 야 저거 시계 저거 맞는 거야? 맞는 거냐고. 최성진이 사태를 파악하고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젠장, 엿됐다. 진짜 엿됐다. 다음 근무가 나보다 고참인데 그것보다 너무 큰 사고를 쳤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군수과 사무실 창문으로 밖을 살짝 봤는데 아직 해가 뜨기 전임에도 부대의 가로등과 조명이 모두 켜져 있어서 나처럼 밝았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임을 직감.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서로 말을 맞출 건덕지가 없기에 나가자. 그렇게 둘이 당직사령실로 걸어갔다. 단지 20m인데 그 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당직사령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당직사령과 눈이 마주쳤다. 바로 날아온 2단 옆차기. 그렇게 당직사령실 입구에서 10m 정도를 축구공처럼 채이며 굴러다녔다. 한참을 드리블하다 겨우 이성의 끈을 잡았는지 야, 이 자식들 극단적인 선택 못하게 꽁꽁 묶어. 당직부관과 근부자들이 우리를 포승줄로 포박했다. 그때까지도 몰랐다. 당직사령의 인사장교는 나와 평소 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그냥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 정도의 사태인 줄 알았는데 당직사령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찾았습니다. 저건 사단 본부로 전화하는 거다. 진짜 대졌다. 나와 최성진은 포박된 채 본부중대 행정실에 감금됐다. 후임이 우리를 지켰는데 아무 말도 걸지 않았고 궁금한 것도 없었다. 앞으로 어떤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대충 그려졌기 때문이다. 중대장이 행정실로 들어왔다. 수색하다 연락받고 뛰어온 듯 숨을 헐떡이며 너희는 근무지 이탈이고 지금 탈영 신고가 사단에까지 보고됐다. 군단을 거쳐 육봉까지 갔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중대장님, 평소 참 좋은 인상을 가진 부드러운 분인데 오늘 얼굴을 보니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날이 밝았고 대대장님께서 전 부대원을 식당으로 집합시키셨다. 우리 둘은 완전군장을 하고 참석하라는 대대장님 지시. 나와 최성진은 단상 한쪽 구석에 전시하듯 세워졌다. 드디어 대대장님이 입장했다. 대대장님은 단상에 올라 간밤에 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동초 근무 중 근무지 이탈해서 자빠져 자는 게 군인이야? 이건 쉽게 못 넘어가겠다는 의미. 메가더가 말했다. 전투에 패배한 용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하지 말아라. 그건 지휘관 아닌가? 아무튼 용서는 없겠구나. 나 대대장은 저 두 놈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FM대로라면 영창에서 전역할 때까지 써야지만 그럼 영창은 안 보낸다는 건가? 저 두 놈 중 한 놈이 없으면 부대 업무가 안 돌아간다고 군수과장, 탄약관이 아침부터 사정사정하는데 군수과장님, 탄약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셨... 그래도 용서할 수 없다. 저 두 놈은 전차중대로 보낸다. 군생활이 편안히 난장을 까는 거겠지. 아직 군생활 1년 2개월이나 남았는데. 오늘부터 보름간 저 두 놈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돌려! 그리고 하루에 반성문 10장씩 쓰게 해. 잠은 죽지 않을 만큼만 재우고. 이게 다라면 죽지는 않겠구나.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내 밑으로 간부 포함 대대원 전원 무기한으로 휴가 외출 외박은 없다. 신병 100일 휴가도 열에 없어! 순간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다. 우리 대대의 총인원은 간부 포함 300명 정도 된다. 그 300명의 눈동자가 나와 최성진을 향해 레이저를 뿜어댔다. 눈빛만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부터 나의 진짜 군생활이 시작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완전군장을 착용한다. 군장은 FM.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군장 해체 없이 밥 먹을 때도 군장을 메고 먹어야 했다. 나와 최성진에게 간부가 한 명씩 붙었는데 나를 전담하는 간부는 박정태 중사였다. 하필 또라이 기질이 농후한 껄끄러운 박정태 중사와 함께라니. 8시 땡 하면 돌고 또 돌고. 박정태 중사도 내 옆에서 함께 뛰며 자기보다 늦으면 무섭게 갈궈댔다. 특히 툭하면 군가를 소리 높여 부르라고 연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다 본인이 지치면 한쪽에 앉아 쉬면서 물도 마셨지만 나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외에는 쉬거나 물을 마실 수 없었다. 나와 최성진을 제일 힘들게 했던 건 식당에서 마주치는 대대원들의 레이저, 특히 100일 휴가를 갈망하는 신병들의 원망 섞인 눈빛은 나를 무너져 내리게 했다. 처음 이틀간은 정말 차라리 숟가락 놓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람이 참 신기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군장을 돌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냥 차라리 전역할 때까지 매일 군장을 도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름간의 군장 뺑뺑이가 마무리되고 나는 전차 1중대 탄약수로, 최성진은 전차 2중대 포수로 보직이 바뀌었다. 그렇게 전차 1중대로 전출 간 날 행정실에서 행보관에게 밤새도록 정신교육과 신체교육을 함께 받았다. 소대로 들어가니 이건 조폭 속을 같았다. 탄약계로 있을 땐 상냥하던 간부들이 전부 악마로 변한 느낌. 다른 소대 중사 하사들은 나를 개 취급하며 무지막지하게 갈궈댔다. 그때였다. 야, 니들이나 잘해 이 새끼들아. 한 번만 더 우리 소대에 갈구면 아주 뒤진다. 나와 함께 군장을 돌며 갈궈대던 또라이 박정태 중사는 나와 같은 전차를 타는 전차장. 몰랐었다. 박정태 중사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내 전담 마크맨을 자원한 것. 하긴 중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나와 함께 연병장을 돌아야 했을까. 나중에 박정태 중사에게 들었는데 대대원이나 간부들 지나가면 일부러 소리 질러서 속도 높이고 군가를 크게 부르게 했어. 그래야 네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박정태 중사님은 내가 실수할 때마다 감싸주시며 괜찮아, 앞으로 안 그러면 돼, 내가 전차중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큰형처럼 도와주셨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밤 탄약관님이 나를 찾아왔다. 탄약관님은 내 아버지 뻘인 아주 좋은 분이었는데 본인의 딸을 내게 소개해 주실 정도로 평소 나를 아껴주셨던 고마운 분이다. 괜찮냐? 할만해?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대대장하고 네 얘기 많이 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네가 없으니까 일이 안 된다. 곧 탄약 시스템 전산화 때문에 일이 많은데. 국방부까지 보고된 사안이라 전군 사고사례에 등록까지 됐다고 했다. 그래서 쉽게 해결은 안 될 것 같고 영창 안 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하셨다. 사단장이 대대장을 엄청나게 아껴서 대대장 진급에 영향 안 주려고 사단장이 직접 영창을 막았다더라. 다시 본부 중대로 오면 남은 군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 알았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고맙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탄약관님 죄송합니다. 잠시 후 나는 탄약관님께 제안을 드렸다. 탄약관님, 제가 일과 마치고 휴식시간에 군수과 가서 3-4시간 정도 업무 받으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빠져서 일이 엉망일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 줄래? 내가 일중대장하고 이야기해볼게. 그래주면 고맙지. 그렇게 나는 7시부터 10시까지 내무생활 대신 군수과에 가서 일을 봐주고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전차병으로 전차를 타고 전차 사격, 기동훈련 1회씩 하고 훈련 복귀한 어느 날 일중대장이 나를 불렀다. 짐 싸. 본부 중대로 가. 다시 본부 중대에 복귀한 나는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군생활에 임했다. 당시 내 부사수였던 최성진 일병. 중대가 다르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지고 저녁 이후에도 따로 만난 적은 없다. 당시 나는 본부 중대로 복귀했지만
전차 중대에서 고생하는 최승진 일병이 군생활 내내 마음에 걸렸다. 최승진 일병, 못난 선인 때문에 네 군생활까지 꼬이게 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 사건 이후 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으로 바뀌었고, 전역한 후 지금까지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당시에 저 때문에 휴가, 외출, 외박 통제되었던 대대의 모든 전후 간부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100일 휴가 및 휴가를 꼭 가야 하는 상황에 있던 전후 간부님들 더욱더 죄송합니다. 5인용 대빌 채널을 통해 당시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전 대대원의 휴가, 외출, 외박은 2개월 동안 철저하게 통제됐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